갑자기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면서 다리를 못 쓰면서 병원에 내원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걸어 들어오시다가 아예 못 걸으셔서 휠체어를 타고 진료실로 내원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단순한 근육통과는 다르게 다리 저림도 발생할 수 있고 힘 빠짐, 그러니까 마비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디태평 신경외과 대표원장 태재환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허리나 척추 통증은 흔히 겪는 증상이라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지만 모든 통증이 단순한 자세 문제만은 아닙니다. 하루 이틀 쉬었더니 금방 좋아지더라.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은 일시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증이 2주 이상 계속되거나 특히 밤에 누우면 더 심해진다. 또는 다리가 저리거나 힘이 빠지는 증상이 동반된다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같은 그런 질환들이 숨어 있을 수가 있고 방치할 경우에는 증상이 더 악화돼서 치료가 훨씬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지 하고 미루지 마시고 증상이 길어지거나 또는 신경 증상과 같은 그런 증상들이 같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전문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조기 진단이야말로 큰 수술로 가기 전에 간단한 치료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젊으신 분이든 이제 나이 드신 분이든 허리가 아프신 경우는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것들 방치하다가 나중에 혹시나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갑자기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면서 다리를 못 쓰면서 병원에 내원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조금씩 이제 절뚝이면서 걸어 들어오시다가 아예 못 걸으셔서 휠체어를 타고 진료실로 내원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쭤보면 갑자기 다리가 움직이질 않는다. 다리가 마비가 됐다. 다리가 지금 극심하게 통증이 생기고 다리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아예 걷지도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서는 저희도 되게 급박하게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MRI도 찍고 여러 가지 CT, 엑스레이 전부 다 찍어봐서 혹시나 디스크가 터져 있거나 또는 터져서 흘러내려 있는 경우에는 빨리 수술을 하지 않으면은 이 다리에 마비되어 있는 증상이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빠르게 전문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허리 통증의 원인은 사실 굉장히 다양합니다. 단순히 근육이나 인대가 긴장되면서 생기는 경우도 많고 오래 앉아 있거나 또는 갑자기 무거운 걸 들었을 때 허리에 있는 주변 근육들이 긴장하면서 생기는 일시적인 통증,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은데 이런 경우는 보통 며칠 쉬면 좋아집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심각한 원인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같은 질환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신경을 직접 압박하기 때문에 단순한 근육통과는 다르게 다리 저림도 발생할 수 있고 힘 빠짐, 그러니까 마비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서 뼈가 약해지면 작은 충격, 예를 들면 그냥 넘어졌는데 엉덩방아를 찧었다. 이런 경우에도 척추뼈가 주저앉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움직이기도 힘들고 계속해서 누워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정도로 통증이 심각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허리 통증은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단순하게 넘길 게 아니라 원인이 근육인대인지 또는 신경 문제인지 뼈 문제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접근이 조금씩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통증이 오래 가거나 점점 심해진다고 하면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하는 행동들 중에 사실은 척추 건강을 크게 해치고 있다는 걸 잘 모르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입니다. 다리를 꼬면 순간은 편안한 것 같아도 척추와 골반이 한쪽으로 틀어지면서 장기적으로는 허리 통증이나 골반 불균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 기간이 되게 길다 보니까 거북목, 일자목 등이 아주 흔합니다. 고개를 앞으로 쭉 빼고 화면을 오래 들여다보면 목과 어깨 그리고 허리에 지속적인 긴장이 가해지는데 이게 쌓이면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드는 반복적인 행동도 되게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허리를 굽혀서 물건을 들어 올리시는데 이때 척추에 직접적인 압력이 크게 걸립니다. 올바른 방법은 무릎을 굽히고 허리는 세운 채 다리 힘으로 들어야 척추의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닥에 방석 없이 오래 앉아있는 습관입니다.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좌식 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석 없이 딱딱한 바닥에 앉아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허리 디스크에 지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척추관 협착증과 같은 만성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은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만성 허리 통증이나 척추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의식적으로 이런 습관들을 교정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생활 속의 작은 변화가 큰 수술을 막을 수 있다는 점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허리에 안 좋은 자세는 땅에 붙어 있을수록 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땅바닥에 앉아 있는 자세, 그리고 의자에 앉아 있는 자세, 그리고 서 있는 자세에 따라서 이 허리에 가해지는 압박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의자에 앉아 있다고 해서 이 다리를 꼬고 있는 양반다리를 하고 앉게 되면 그냥 땅바닥에 앉아 있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보통은 허리 뒤쪽에다가 쿠션 같은 걸 받쳐서 허리 전만이라고 하죠. 앞쪽으로 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쿠션들이 있습니다. 척추 통증을 줄이려면 생활 속에서 작은 자세 교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강조드리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앉는 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자에 앉을 때 허리를 구부정하게 앉거나 엉덩이를 반쯤만 걸치고 앉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은 척추에 계속 무리가 가게 되고 앉을 때는 반드시 허리를 곧게 펴고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어서 등받이에 등을 붙여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허리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할 수가 있고 장시간 앉아 있어도 척추가 덜 피로해집니다. 두 번째는 걷는 자세입니다. 걷기는 누구나 매일 하는 기본적인 활동이지만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오히려 허리에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걸을 때는 시선을 정면에서 살짝 위로 두고 어깨를 피시고 가슴을 활짝 열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폭은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게 그냥 자연스럽게 유지해 주시면 척추에 무리가 덜 가게 됩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보면서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걷는 습관은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수면 자세입니다. 하루에 적어도 6시간에서 8시간은 저희는 누워있기 때문에 잘못된 자세로 주무시면 허리가 계속 긴장된 상태가 됩니다. 옆으로 주무실 때는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워주면 골반과 척추가 틀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바로 누워 주무실 때는 무릎 바로 밑에 작은 베개를 받쳐주시면 허리에 가는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앉기, 걷기, 수면만 제대로 교정해도 허리 통증을 예방하고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치료도 중요하지만 생활 속의 작은 습관이 더 큰 통증을 막는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립니다. 엎드려서 주무시는 경우에는 허리 건강에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을 잘 때 엎드려 잔다고 해서 그 6시간, 8시간 동안을 계속해서 엎드려 자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옆으로 자기도 하고 정면을 보면서 자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무릎 쪽에 좀 올라올 수 있게 베개를 살짝 올려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알려드리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는 의자에 앉아서 하는 신전 자세 스트레칭입니다. 의자에 바르게 앉고 허리를 곧게 핀 다음에 양팔을 옆으로 벌린 다음에 고개를 이제 상체 뒤쪽으로 살짝 젖혀주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을 하면 평소에 구부정했던 척추가 반대로 펴지면서 긴장이 풀리고 디스크가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루 중에 틈틈이 예를 들어서 컴퓨터 작업을 하다가도 잠깐씩 해주시면 좋고 횡단보도 기다리실 때 또는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호등에 걸려 있을 때 이럴 때 한 번씩 해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누워서 하는 맥켄지 신전 운동입니다. 바닥에 엎드린 상태에서 팔꿈치나 손바닥을 짚고 상체를 천천히 들어 올리면서 허리를 젖혀주는 동작인데요. 이 운동은 허리에 눌려있는 디스크 압력을 줄여주고 신경으로 가는 부담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처음 하실 때는 무리하지 않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두 가지 운동은 어렵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누구나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1시간에 1분씩 투자해도 허리 통증이 한결 가벼워지고 척추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습관처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병원에 20대 여성분께서 한 분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진다고 하시면서 오셨었는데 큰 병원에서 MRI도 찍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신 다음에 수술을 당장 해야 된다. 수술을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다리 쪽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신 다음에 수술을 정말로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한테 의견을 구하러 오셨던 적이 있으셨는데 제가 한 번만 주사치료, 비수술 치료를 한번 해보자. 이 주사치료를 맞고도 계속해서 이제 마비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되지만 제가 이런 경험이 많고 주사치료로도 좋아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 제가 잘 해드리겠다 하면서 이제 비수술 치료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분께서는 맞으시고 나서 그 다음날 걸어서 들어오셨습니다. 걸어서 들어오시고는 선생님 덕분에 수술하지 않았다. 감사하다 하면서 이제 통증은 조금 남아서 두세 번 정도를 더
치료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거의 1년 동안 통증이 없어서 잘 치료가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내원하셨을 때 환자분의 증상을 듣고 바로 이제 비수술 치료를 할지 수술 치료를 할지를 정하게 되는데 보통 척추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수술 치료를 먼저 권하지는 않습니다. 비수술 치료를 통해서 환자분이 증상이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치료를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을 경우에는 수술 치료 넘어가는 것이기에 허리나 목 통증이 있다고 해서 모든 환자가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약물 치료, 주사 치료, 도수 치료 같은 비수술적 방법으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먼저 권유하기보다는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권유하는 병원을 찾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둘째, 병원이 정확한 진단과 회복을 위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주사 한두 번 맞고 끝내는 것보다는 MRI, CT 같은 영상 장비를 통해서 정확히 원인을 진단하고 이후에 재활 프로그램이나 생활 습관 교정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 환자에게는 더 장기적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가장 중요한 건 환자 개개인에게 맞는 진료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같은 허리 통증이라도 나이, 직업, 생활 습관, 체력 상태에 따라서 원인과 치료 방향이 되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오래 앉아 일하는 분과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드는 분은 통증의 성격이 다르고 치료 접근도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 맞춤형으로 진료하고 꼭 필요한 치료만 정직하게 권해주는 치료가 바람직합니다. 결국 병원을 고르실 때는 수술을 빨리 권하는 그런 병원보다는 정확히 진단하고 다양한 비수술적 치료 경험이 있고 환자 개개인에 맞춘 철학을 지닌 그런 병원을 찾는 것이 환자분들의 척추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사 치료의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쓰는 경우를 되게 주의해야 됩니다. 스테로이드는 잘 쓰면 약이지만 너무 많이 사용하면 이게 독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달에 한 번, 많아봤자 2주에 한 번 정도를 권유하게 됩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많게는 일주일에 2번까지도 맞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호르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스테로이드를 자주 쓰는 병원은 좀 지양해야 됩니다. 네,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게 되면 일단 살이 많이 찝니다. 여러 가지 몸도 붓게 되고 보통은 배가 많이 부르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살도 갈라지는 경우도 많아지고 또는 이제 피부가 얇아지는 부작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도 많이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면역 체계에서 많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척추 건강은 사실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 생활 속 습관이 그대로 기록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앉는 자세, 걷는 습관, 수면 습관 같은 사소한 것들이 쌓여서 척추, 허리 건강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늘 말씀을 드립니다. 큰 수술을 막는 건 저와 같은 의사가 아니라 환자분들의 작은 습관, 그런 거 하나라고 말씀드립니다. 의자에 앉을 때는 허리를 곧게 펴고 오래 앉아있지 않고 중간중간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면 더 좋고 무거운 물건은 허리를 굽히지 말고 무릎을 굽혀서 들어 올리는 것 이런 작은 교정만 잘해도 수술까지 가지 않고 건강한 허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결국 척추 관리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환자분들께서는 이 점만 꼭 기억해 주신다면 더 나은 일상,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오늘 척추 건강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저에게도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척추 질환은 특별한 순간에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만큼이나 생활 속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점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많은 분들이 건강한 척추를 유지하고 더 건강한 일상을 살아가실 수 있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